네, 오늘 라이브 주제는 10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아이슬란드와의 최종 평가전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슬란드와의 경기가 지금 저희가 라이브를 10일 목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내일인 금요일 빼베르데이자 농업인의 날 오후 그렇죠. 8시에 있습니다. 네, 경기는 이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성 종합 경기타운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중계는 TV조선 쿠팡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와의 경기가 이제 11일이고 그 다음 날인 12일에 이제 명단이 최종 명단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국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 경기가 엄청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고 이제 뭐 이후에 이제 14일에 우리나라가는 출국을 해서 24일에 1차전 우루과이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대표팀에는 유럽파는 시즌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가 됐습니다. 현재 이제 대표팀은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파에 있는 황희찬 선수는 이제 새벽에 경기를 뛰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달 28일부터 소집해서 훈련 중이에요. 네. 네, 파주 국가대표 축구 트레이닝 센터에 선수들이 모였고요. 시즌 종료하는 순서대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K리거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일본, 중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합류를 했고요. 28일 이제 첫 소집일이죠. 이날 이제 김영권, 김태환 선수 같은 울산 선수들이라든지 이제 시즌을 일찍 마친 선수들이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김승규 선수, 정우영 선수, 중동에서 뛰고 있는 두 선수가 합류를 해서 총 10명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일이죠. 이날 이제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참여했던 FC 그 수원 삼성 네. 그리고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선수들 그리고 김천 상무 선수들 총 5명이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 날이었던 3일에는 FA컵 결승전을 치른 전북 서울 선수들이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일과 8일에 권경원, 손준호 선수까지 합류하면서 27인 전원이 집결을 했는데요. 몸 상태가 뭐 좋은 선수들도 있고 안 좋은 선수들도 있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네, 뭐 시즌을 다 치르고 막바지까지 힘겨운 일정을 소화하고 왔기 때문에 아직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선수들도 있었고요. 뭐 대표적인 선수는 김진수 선수가 있습니다. FA컵 결승전 당시 이제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파주 소집을 다녀왔는데 그렇죠. 가는 길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이제 마켓에서 만나서 네. 그 파주로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9일까지 어제 일자까지는 팀 훈련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엄청 부상 정도가 심한 건 아닌데 뭐 아마 아이슬란드전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오른쪽 풀백과 다르게 왼쪽 풀백은 좀 김진수가 확실한 주전이다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김진수 선수는 어쨌든 이전 두 번의 월드컵, 두 차례 월드컵에서 바로 직전에 부상을 당해서 불발된 바 있잖아요. 그렇죠. 아픈 기억이 있죠. 이제 2014 월드컵 때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이제 발탁이 됐고 중용을 받았는데 대회 직전에 이제 부상으로 합류가 무산됐고 지난 월드컵 때도 이제 대회 직전에 대회에 앞서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두 차례 월드컵을 다 놓쳐서 이제 선수도 이제 이번 월드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그래서 더더욱 이제 조심해서 월드컵을 초점을 맞추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고승범 선수도 약간의 부상 증세가 있네요. 네, 고승보 선수 이제 최초 합류할 때는 이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팀 훈련을 소화하다가 왼쪽 종아리에 좀 근육 경직 증세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뭐 부상 정도로 발전한 건 아닌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8, 9일 훈련에 불참을 했고요. 조심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훈련 기간 동안 제외됐던 오른쪽 풀백 2명의 선수도 지금은 팀 훈련에 복귀한 상태라고요? 네, 김태원 선수는 일단 뭐 열이 많이 났고 감기 몸살 증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뭐 PCR 검사랑 신속항원 검사 등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19는 아니었고요. 확진은 아니었고 이제 단순 감기 몸살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제 열이 다 내려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훈련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오른쪽 수비수죠. 이제 김문환 선수도 왼쪽 허벅지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잠시 이제 훈련 제외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역시 팀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만약 이 팀 훈련에 복귀를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고려하면 아마 윤종규 선수가 일단은 선발로 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꾸준히 이제 훈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윤종규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이제 뭐 두 선수 중에 한 명 정도가 교체로 나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이슬란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슬란드는 피파 랭킹이 62위고요. 우리나라는 어느덧 28위입니다. 네, 우리나라 차이가 꽤 나죠. 뭐 아이슬란드가 사실 좀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좀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잘했던 기억도 있고 유로 2016에서 8강에 오르기도 했고 그다음 월드컵에도 참가를 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때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고 새로운 세대 교체 과정을 겪으면서 현재는 이제 피파 랭킹 62위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아이슬란드는 딱 한 번 붙어봤네요. 네, 저도 이거 사실 놀랐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저희가 경기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터키 안탈리아 전지훈련을 가서 맞붙었는데 당시 경기가 첫 번째 맞대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5대1 승리를 거뒀었죠. 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선수들이 각자 이제 한 골씩 터트리면서 우리가 득점을 5골이나 터트리면서 승리를 했어요. 네, 뭐 10개월 전 경기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우리가 경기도 워낙 잘했었고 경기를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때가 사실 벤투 감독 현재 대표팀에 대한 이제 희망적인 전망이 가장 높았던 시기였잖아요. 최종 연설을 무난하게 통과를 하는 과정이었고 특히 이런 경기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조규성 선수, 그리고 권창훈 선수, 김진규, 백승호, 엄시성 5명의 선수가 한 골씩 넣었는데 이 중에 권창훈 선수를 제외한 4명은 데뷔골이었습니다. 네. 자, 당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아이슬란드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자국 리그 선수 위주로 소집을 했어요. 네, 지난 1월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유럽 리그들은 시즌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슬란드도 이제 북유럽 쪽에 속해 있는 국가이기도 해서 춘추제로 시즌이 운영되고 우리나라 K리그도 춘추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즌 전이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시즌이 끝난 상태에서 맞붙는 게 되면서 이제 유럽파들을 제외하고 경기를 유럽 주요 리그 국가 이제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자, 아이슬란드의 전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로 16 이제는 옛날 일이다. 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성적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2022년 올해 이제 전적만 한번 찾아봤는데 11경기에서 2승 6무 3패입니다. 2경기밖에 이기지 못했고 이 3패 중에는 우리나라와의 경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 2승 중에는 2승도 굉장히 약한 팀을 상대로 이 승리를 거뒀던 피파 랭킹 211위인 유럽의 산마리노 산마리노. 네. 그리고 57위 베네수엘라의 1대 0으로 그것도 1대 0으로 신승을 거두면서 간신히 승리한 거 외에는 나머지 9경기에서는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소집된 명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한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당시 경기에서는 0대 1로 패배를 하고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자, 최근에는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도 많지 않다라고 하네요. 네, 사실 빅리그 뛰는 선수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지금 아이슬란드가 2군이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2군이나 3군이다. 근데 애초에 1군 자체도 그렇게까지 강한 편이 아니라서 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뭐 합류하지 못한 선수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핀보가순 선수. 이 선수 아마 기억하시는 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구자철 선수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함께 뛰었던 선수죠.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지금은 아우크스부르크에 뛰지 않고 있고요. 지난 시즌까지 뛰었고 덴마크 리그 윙비로 이적을 했는데 뭐 그래서 대표팀 소집이 되려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 같지만 부상으로 이번 대표팀에는 소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헬가손 선수도 있고요. 네, 이 선수는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뛰고 있는 현재 아마 아이슬란드 대표 선수 중에는 가장 빅리그 현역 빅리거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선수는 레체에서 뛰고 있고 4라운드 때 김민재 선수와 맞붙었기도 했어요. 그날 경기에도 이제 나폴리와 레체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었던 바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제 현재 시즌 중국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외에 다른 선수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아스날에서 뛰었던 지금도 이제 아마 아스날 소속이고 임대를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튀르키예 알라냐스포르를 임대간 골키퍼 루나르손 선수 이 선수도 합류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역시 터키에서 뛰고 있는 데미르스포르에서 뛰고 있는 비아르드 나손 이 선수는 이제 유로 2016 멤버고 이제 굉장히 베테랑인데 이 선수가 그리고 아마 A매치 아이슬란드 역대 최다 경기 출장 선수일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도 이제 이번 소집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명단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아이슬란드 감독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대표팀은 이제 젊은 선수들 위주로 새로 만들어 나가는 시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번 대표팀 명단 구성을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A매치 10경기가 넘는 선수가 최초 소집 명단 기준으로 아론 군나르손 선수, 빅토르 팔손 선수 2명뿐이었어요. 그런데 또 팔손은 부상으로 하차했다고요. 네, 애초에 이제 소집 명단은 포함이 됐지만 사우디전을 치르기도 전에 부상으로 인해서 소집 명단에서 하차됐고요. 그래서 뭐 전체 명단 기준으로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온 명단 기준으로는 군나르수 선수 한 명만 이제 10경기가 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사우디전을 통해서 이제 갓 10경기에 도달한 이제 오타르 마그누스 칼손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 두 선수만 A매치 10경기 넘고 나머지 선수들은 20대 초중반 그리고 A매치 경험은 거의 일천하다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 아론 군나르손이라는 선수의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10경기가 넘는 선수 2명 중에 한 선수다라고 했는데 이 선수는 10경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무려 이제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전 경기에 선발 출장을 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인데 이 경기가 이 선수의 아이슬란드 대표 100번째 경기였습니다.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했고요. 이 기록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비아르드나손 선수와 이제 뭐 그 외 선수들에 이어서 역대 4번째 이제 센츄리 클럽 달성 기록입니다. 이 선수가 아무래도 네임밸류도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경험도 가장 많은 선수라서 다른 선수들을 좀 이끄는 역할을 맡을 것 같고 가장 주목해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잉글랜드 무대에서 참 많이 뛴 선수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팬분들께서도 좀 익숙한 이름이실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이제 코벤트리 그리고 카디프 시티를 거치면서 잉글랜드 무대에서 굉장히 오래 뛰었었는데 특히 이제 카디프 시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카디프에 뛰었던 선수가 있었잖아요. 김보경 선수, 네, KBK. 김보경 선수와 2015년 정도 이 사이에 이제 김보경 선수가 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당시에 군나르손 선수와 김보경 선수가 함께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댓글로 심지어 한 분은 손이 엄청 많다 아이슬란드에는. 그렇죠. 우리는 손이라고는 이제 원래 주장 손은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고 현재 남은 손은 손준호 선수 한 명뿐이죠. 근데 아이슬란드에는 손이 굉장히 많죠. 저도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이 관련 정보를 수능 영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문으로 접한 정보인데요. 그 아이슬란드식의 이름 짓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이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뒤에 그 누구의 아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손을 붙여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마블 영화 좀 보시나요? 토르 오딘손. 네, 토르 오딘손이 이제 오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여성 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티르 뭐 이런 이름했던 걸로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걸 붙여서 누구누구의 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이런 이름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이제 우리나라 축구 팬분들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은 흥민웅정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아이슬란드전 프리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